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유보통합을 앞두고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어린이집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은 사실은 자기 것은 잘 아는데 또 상대에 대한 우리 유치원에 있는 기관에 대한 특성 그리고 또 유치원 교사들은 또 어떤지 우리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고 서로 유치원 교사는 또 어린이집 교사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교사는 또 우리가 유치원 교사를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도표를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통합을 앞두고 부정적인 요인과 또 긍정적인 요인, 또 기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정확히 알고 또 이해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고 또 요거는 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상이하구나라는 거는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좀 더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좀 더 제가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인 우리 근거 법령이 유아교육법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죠.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대상이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인 우리가 법적 성격은 학교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시설이죠. 또 유치원인 이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또 시도교육청으로 그리고 전달이 되죠.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17개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앙에 한 개가 있고요. 시도에서 18개, 시군구가 112개 이렇게 해서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또 유형을 보면 우리 유치원인 공립,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법인 단체 어린이집,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네, 기관 수도 보면 우리 올해 23년도 4월 1일 똑같이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유치원의 개수는 전국에 8,441개, 우리 어린이집은요 4월달 통계를 보면 29,470개. 그래서 제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비교를 해보니까 유치원의 기관 수보다 어린이집의 기관 수가 3.5배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가 유아들이죠.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52만 1,794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30%,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7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94만 3,692명.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1.8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28%,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이 41%, 가정이
56%.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민가정이 56%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됐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금 사립이나 민가정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교육 운영 일수를 보면은요, 유치원인 연간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네, 유아교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방과 후 가정은 연중 무휴죠.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연중 무휴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육 운영 시간도 보면 우리 유치원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12시간이죠. 이 방과 후 가정은 8시간인데 우리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7시간에 플러스 연장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9시에 와서 연장반은 저녁 7시 반까지 있게 되고 또 야간 연장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어린이집의 운영을 길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 유치원은 3호세 누류과정인데 우리 어린이집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안에 0, 2세 우리가 보육과정이 있고 3호세 누류과정. 결국 유아들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급 편성을 보면 우리 유치원은 3세는 만 3세는 15명 내외. 그 다음에 만 4세는 22명 내외, 만 5세는 24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 그 다음에 우리 5세도 20명입니다. 장애아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직원의 지위를 보면 유치원은 원장 자격이 있어요. 원장이 있고 그다음 원감 자격도 있습니다.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이렇게 직위 체계가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원장, 물론 우리가 주임교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교사, 기타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교사 자격을 보면 우리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는 55,637명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우리 교직원 수는 28만 6,376명. 그래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5.1배가 많습니다. 네, 그 영아반이 우리가 1대3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영아반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교사의 숫자가 훨씬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숫자가 우리가 3.5배 많다라고 하는데 이 교사 수는 5.1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우리 기관은 양성교육기관은 우리 유치원은 학과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2년제, 3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되고요. 거의 지금 3년제로 바뀌었는데 2년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방송통신대학교도 포함을 해서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년, 3년, 4년을 나와도 유치원 교사는 2급을 받게 되죠. 이 반면에 우리 어린이집은 학점 이수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2년제, 3년제, 4년제 우리 뭐 아동학과나 아동보육학과나 뭐 영유아보육학과나 기타 학과 이렇게 졸업을 하면 되고요.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3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우리가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이수 과목을 보면 유치원인 우리가 72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전공 과목이 이 중에서 50학점, 그 다음에 교직 과목이 22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네, 2급은 17과목에 51학점, 3급은 22과목에 65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의 교사들은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데 반해서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교직 과목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공립 교사들이 굉장히 이게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도 되지만 학점 이수를 하다 보니까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도 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 유치원 교사 자격 검정은 우리가 학력은 우리가 교원 양성 대학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과가 있는 그 대학교의 장이 우리가 자격 검정을 하게 됩니다. 무시험 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육 경력은 우리가 교육감이 하게 됩니다. 시도교육감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우리가 자격 검정을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해서 직인이 찍어집니다. 이 처우 개선비를 보면 올해 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은 예, 초등학교 교원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담임은 77만 원. 예를 들어 뭐 교직수당 뭐 이렇게 돼서 비담임은 64만 원을 처우 개선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가 영아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26만 원. 이것도 담임일 경우에요. 우리가 보조교사는 다릅니다. 또 3, 5세 유아교사는 36만 원 이렇게 해서 누리수당을 주게 됩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또 연금도 보면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 병설 단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이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에 들게 되고요. 우리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사학연금 굉장히 이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린이집은 국민연금에 들게 됩니다. 또 설립인가도 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이 설립인가를 내게 되고요. 우리 국공립은 이제 장관이 설립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립인가를 하게 되죠. 시설 임대 상황을 보면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서 유치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불허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가 건물에 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우리가 설립을 해도 되고 또는 임대를 해서 우리 1층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어린이집을 또는 유치원을 이 기관을 처분을 할 때 유치원은 매매도 불가하고 또 매도라든가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담보로 해서 뭐 융자를 받는다라 이런 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임대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통합이 되면 똑같이 유치원처럼 시설 임대 안 되고 또 시설 처분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재정 지원을 보면 우리 유치원은 유아학비 똑같이 우리 3, 5세 28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우리가 7만 원 플러스 더 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우리 28만 원에 이 처우 개선비, 기관 운영비, 또 우리 영아반을 맡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일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의 부담을 보면 원장님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학부모 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이 범위 내에서 수납을 해 상한제를 딱 적용을 해놨거든요. 물론 유치원도 적용해놨겠지만 유치원은 월 그러니까 16만 8천 원 이런 여기 안에 교육비, 방과후 과정, 특별화, 활동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뭐 16만 원, 뭐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시도지사가 5만 원, 뭐 6만 원 월 이상 받지 말아라라고 했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입학금, 특별활동비가 모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조차도 또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은 유치원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영을 우리 어린이집은 좀 넉넉하지 않죠. 네, 이런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교사 연수도 보니까 유치원은 해마다 60시간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직무 연수는 대면도, 비대면도, 원격으로도, 뭐 실시간 스트리밍 등 또는 뭐 LMS에 올려가 있는 그런 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매해 60시간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3년마다 4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기타 본인이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선생님들은 교육을 기타 등등 더 많이 받기도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40시간의 보수 교육을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교권보호 체계도 보면은요, 우리 유치원은 교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권을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올해 교권사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교권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육교사들이 훨씬 더 취약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보통합을 두고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보통합을 두고 많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 합쳐지니까. 또 기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보낼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만 3세가 되는데 또 만 4세가 되는데 만 5세가 되는데 어린이집 계속 보내야 되나? 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는다? 이런 어떤 고민이 이제는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역 발달 차이가 있는데 이 발달 차이에 따른 그런 어떤 적합성이 과연 오를까? 우리 아이는 지금 0세인데 뭐 이런 어떤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축소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습니다. 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 지위가 좀 향상이 될 거다. 그다음에 교권 보호가 강화가 될 거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기대감이겠죠. 또 근무 환경이라든가 처우가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큰 우려의 목소리는 교원 자격 체계 개편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양성 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격 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통합이 돼서 이제 새롭게 교원을 양성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교사들,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우리 사무관님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은, 이 기존의 교사들은 굉장히 우려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연령이 확대가 되면서 또 재원화 수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유치원도 0세부터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세부터 하게 되면 연령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유치원도 저출산으로 또 원화모집에 힘겨운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재원화 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반면에 우려감은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서 경영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 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유치원으로 통합이 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경영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도 30명 이내에 이런 어떤 아주 작은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런 어린이집이 이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 상당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 지자체도 보면 우리 기대감은 이게 통합이 되면 예, 영유아들이 격차 없는 그런 어떤 발달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면에 우리가 통합이 되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걱정된다. 또 보육 업무가 우리가 이제 교육부로 오게 되면서 이관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가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재정 인력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파견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된다라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런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보통합 추진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정확히 비교가 되었죠. 우리 잘못 아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정확히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보다 이 어린이집의 숫자가 지금 현재 올해 23년도 4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 3.5배가 더 많습니다. 또 재직하고 있는 우리 이 교사도 유치원 교사보다 보육교사가 5.1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사 처우는 보면 이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훨씬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면 이제 같아지는 거겠죠. 예, 같아지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채워야 되고요.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면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 격차가 심한 부분은 이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않아야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상당한 부분의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5년도에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시간이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가 논의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이 정도면 통합할 만하지라는 서로가 수긍이 되는 그런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운영하는 원장님들 충분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격차가 해소가 되는 그리고 나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합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